바보가 있습니다. 순수 그 자체. 그는 모든 것을 만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팔을 쭉 벌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기뻐할 것이며 또 슬퍼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며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 저편에서 또다시 성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여행이 바보에게 주는 교훈이며 바로 이 메이저 카드가 가진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굵직굵직한 순간들, 그것이 어떻게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바보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메이저 카드 22장은 0번 바보 카드를 빼면 21장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21은 7이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바보는 그 3단계를 통해 무엇을 배워가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바보의 여행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바보는 3단계로 성장을 하는 거죠. 한 단계의 성장도 어려운데 3단계의 성장이라니 꼭 그래야만 하는지 피곤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 3이라는 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삼위일체나 변증법의 정반합, 불교에서 말하는 전세, 현세, 내세 등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3은 굉장히 신성한 숫자로 여겨졌어요. 2개의 점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의 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각형, 최초의 면이 탄생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이도 삼각형이고요. 둘에서 하나가 더 만들어져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3은 완성의 수이기도 해요. 이 삼각형 구도는 그래서 타로 카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바보의 여정은 이 완전한 수인 3에 맞춰 3단계 층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타로 카드 100배 즐기기의 저자 레이첼 폴락은 의식, 무의식, 초의식의 단계로 정리했어요. 1번부터 7번까지의 1단계는 바보의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고요. 8번부터 14번까지의 2단계는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내면이 성장하는 것으로 본 거죠. 마지막 15번부터 21번까지의 3단계는 초의식, 초월의식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초월의식은 개인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21번 카드가 월드, 세계인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이 3단계의 성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1단계에서 바보는 마법사와 고위여사제를 만나 자기를 만나게 되죠.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3번과 4번, 여황제와 황제를 만나 구체화됩니다. 부모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차츰 사회적 전통을 배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자기 존재를 구체화합니다. 5번과 6번을 만나며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를 가진 개성 있는 전차에 다다릅니다. 나라는 존재를 완성한 것이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래요.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내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외면적 성장에 불과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 1단계의 성장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열과성을 다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것을 성공이라 이름 붙이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교육 시스템과 공적 자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느껴지는 그 커다란 공허를.
물론 아직 전 몰라요. 바보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2단계에서 바보는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8번에서 내면의 사자를 길들이는 힘에 대해 배우고 삶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빛을 9번 은둔자에게서 발견합니다. 이쯤에서 바보는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운명이란 수레바퀴처럼 거대한 순환을 한다고 느낀 바보. 하지만 그는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 위해 정의 카드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뒤집고 수용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기다림, 놓아버림, 낡은 것들과의 작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바보는 죽음의 이치에 대해 깨닫습니다. 그렇게 바보는 절제와 균형의 미덕을 알게 되며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습득하게 된 거죠. 2단계의 성장에서 우리는 내면이 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다양한 삶의 이치와 본질적 가치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해지는 상태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우울과 쓸쓸함이 찾아오곤 하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들, 심리 상담이나 영적인 것들, 마구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느껴져요.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바보의 여정은 3단계로 넘어갑니다. 초월의식. 바보는 악마의 존재를 찾아 어둠 속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탑을 만나 그동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지만 바보는 그것이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별처럼 떠있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물론 불안과 모호함이 여전히 그를 달처럼 내려다보고 있지만 분명 밝은 태양의 시간이 올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장한 바보는 마침내 심판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자각, 각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 운명까지 모두 이해한 바보는 세계를 껴안듯이 가볍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보에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바보의 여정으로 본 3단계의 성장 어떠셨나요? 우리들의 성장과도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주변의 시선과 나를 둘러싼 환경에 나를 맞추어가며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저 너머의 깨달음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암튼 바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이별, 실패, 견디기 힘든 거대한 슬픔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경험들도 모두 자신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바보는 끝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바보는 월드에 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슬프고 힘들어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메이저 카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다음 걸음을 떼는 것. 바로 그것 말입니다. 시 한 편 읽고 끝낼게요. 김주대 시인의 영혼의 인간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4차원, 4단계까지 가는데 의미하는 바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영혼의 인간. 공격은 1차원 선의 세계이다. 무지몽매 달려가 어느 끝에 다다르면 공격은 완성되고 파괴만 남는다. 그리고 세계는 닫힌다. 그리움은
2차원 면의 세계이다. 견딜 수 없는 갈망으로 천지를 두루 헤맬 때 그리움의 아득한 넓이는 완성된다. 슬픔은 3차원 입체의 세계이다. 그리움의 아득한 넓이를 가진 사람이 생을 온전히 지고 위를 향해 꿈으로 솟구치다가도 수직으로 떨어져 고통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의 생은 마침내 3차원 입체를 가지게 된다. 사람다워 보이기 시작한다. 꿈을 가진 사람은 시간과 공간, 이동이 가능한 4차원의 세계로 갈 수 있다. 나열된 3차원의 세계들을 연속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꿈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인간의 삶은 꿈을 통해 과거든 미래든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동에는 반드시 영혼이 동행하게 된다. 영혼의 인간은 그렇게 탄생한다.